네, 안녕하세요. 블루칩 부동산 TV 윤기국 소장입니다. 오늘은 평택 지제역 자이 단지 내 상가 입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최근에 정확히는 6월 15일이죠. 뭐 일주일 좀 안 됐는데 국토부에서 지제역 인근에 콤팩트 시티 33,000호 개발에 대한 발표가 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지제역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. 그 동네에서 그동안 항상 뭐 고덕이냐 지제역이냐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물론 다 좋은 곳이긴 하지만 이제 지제역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나? 뭐 이런 느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는 지역인데요. 뭐 이 평택 지제역 자기가 이제 아직 입주는 안 했고 이번 달 말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아마 이런 컴팩트 시티에 대해서는 더샵 센트럴 시티 요 아파트 단지에 이어서 뭐 가장 수혜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좀 관심이 있는 거고요. 일단은 이번에 저번에 한번 블로그를 들었는데 11세대 11호실의 상가가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먼저 보시면 지제역 자리 위치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. 그러면 이쪽에서 위치를 보시면요. 여기가 지제역입니다. 지제역. 그래서 아까 제가 혜택을 많이 받다는 게 이게 더샵 지제역 센트럴 자이, 아니, 센트럴 시티 요 아파트가 가장 가까운 이제 역세권 아파트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평택 지제역 자이, 힐스테이트 지제역, 여기가 힐스테이트 퍼스티움, 더샵 센트럴 파크 1단지, 2단지, 3단지, 이편한산 지지역.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,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입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이제 평택 지지역 자이 총 1052세대 대단지입니다. 그리고 단지 내 상가는 총 11개 실이 공급이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새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요. 1000세대가 넘어가면 아파트 단지가 막 20대 하는 데도 있고, 최근에 그 고덕의 대강 아파트,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거기가 1200세대 정도 됐는데 단지 내 상가가 54개가 공급이 됐어요. 그래서 상당히 포화해갖고 그런데도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지금 1052세대인데 총 11개 호실입니다. 11개 호실. 그래서 상당히 뭐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. 지금 전체 뭐 개별이 아니라 계약 면적하고 전용 면적은 전체입니다. 전체에서 단지 내 상가는 또 장점이 전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래서 93%에 육박하고요. 일반 뭐 쪽에는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50% 정도 되는데 단지 내 상가는 전용률이 거의 90% 이상, 여기 특히 93%에 육박한다.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 위치를 좀 보시면 아까 뭐 전체적인 위치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가 위치를 보시면요. 여기 지금 지제역 자이 아파트 내에서 여기 요쪽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정문이고요.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 후문이 있고요. 정문에 이렇게 지금 11개 다 위치해 있고 지금 그 앞에 바로 힐스테이트 지제역 퍼스티움 아파트가 있는데요. 힐스테이트 지역 퍼스티움 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 이쪽에 있습니다.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써갖고 여기가 지금 700세대가 조금 안 되긴 하는데 여기는 단지 내 상가 4개밖에 없어요. 4개. 현재 지금 이제 부동산 하나랑 편의점 하나가 입점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일반 분양 그 단지 내 상가를 일반 분양하진 않았고요. 조합원들한테 배정하는 형식으로 해갖고 상당히 뭐 메리트가 있는 그 상가였는데 뭐 직접 기회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합치면 거의 1700세대가 되는데 두 1700세대에 있는 단지 내 상가가 지금 총 합쳐서 15개. 너무 매력적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지금 여기 이 지지역 자이가 속한 이 지구를 영신지구라고 하는데 영신지구가 지금 힐스테이트 지지역 아파트 있고 지금 지지역 자이 들어오고 힐스테이트 지지역 퍼스티움 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아직 아파트가 분양을 안 됐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 지금 이제 토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이 토지들이 아직 사용 승인이 안 났습니다. 근데 이 토지들도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주거용지 자체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 주택 공유용지가 41.5%고요. 근생시설하고 준주거입니다. 근생시설 준주거가 이제 상가 용지인데 이게 전체 앞으로서 1.8%하고 2.2에서 4%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준주거 용지는 요쪽 여기 이렇게 길게 된 걸 준주거 용지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근생 용지는 아파트 앞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 이렇게 있어갖고 이게 근생률입니다. 그나마 이 상가들도 위쪽 아파트에 이렇게 좀 집중이 되어 있고요. 여기서는 상가들이 바로 없어요. 그래서 단지 내 상가 여기랑 이 지지역 자이랑 힐스테이트 퍼스티움은 좀 더 단지 내 상가가 이제 메리트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제적으로 힐스테이트 지지역 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도 꽤 많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30개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래서 단지 내 상가 지금 지지역 자이는 여기 상당히 매력적이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이제 유리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다 설명드린 점입니다. 그래서 풍부한 배우 수요, 탁월한 희소 가치, 뭐 스트리트형 상가, 11개니까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굳이 뭐 하기는 않겠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. 브랜드 프리미엄, 뭐 지역 자이는 뭐 최고니까. 그리고 이제 신축 상가니까 당연히 권리금이 없는 거고요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상가 이제 총 11개 호실 보시면요. 이렇게 보시면 상가 1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전체적으로 크기가 지금 8까지는 거의 똑같습니다. 그리고 9, 10, 11이 좀 다른데 9하고 10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11이 좀 이제 가장 큰 타입이고요. 보시면 평수가 1부터 8까지가 12.25평 이렇게 되고 9, 12, 13.1517 정도 되고 11이 이제 17.808인데 아마도 요 이제 상가 11을 편의점 독점이라든가 슈퍼 독점에서 담배권을 이쪽으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실제적으로 봐도 지금 아까 편의점이 그 앞에 그 건너편 아파트 힐스테이트 퍼스트홈 아파트에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거리상으로 보면 아마 상가 11 정도가 이제 100m를 넘어가서 거기에 담배권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공개 청약 입찰 안내문인데요. 사실 이제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았어요. 그래서 일정하고 어떤 절차다 이렇게만 좀 나와 있고요. 보시면 이제 일정이 여기 보면 6월 27일 화요일 날 입찰 보증금을 납입을 합니다. 그래서 입찰 보증금은 각 호실당 1,000만 원씩 입금을 해야지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 거고, 입찰 신청서를 접수한다. 이게 입찰 신청서 작성 접수가 27일 할지 28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입찰하는 거를 당일날 이제 개찰하는 날 하는데, 지금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,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그 공고가 될 겁니다. 정확한 이제 지정 금액이랑 내용에 대해서.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갖고 방송을 드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입찰하고 개찰, 뭐 계약 이런 거는 28일 날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. 이제 하는 장소는 분양홍보관이 있습니다. 이렇게 평택시 세교 8길 34 1층이라 갖고 지금 힐스테이트 세교 아파트 3차 그쪽 바로 앞쪽에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구비 서류는 보시면 뭐 본인 참여 시에는 신분증, 입찰 보증금 영수증, 환불통장 4번을 하셔야 되고요. 그러니까 전날 이제 각 호실별로 내가 하나만 하겠다면 1,000만 원만 입금해갖고 그 영수증을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10개를 하겠다면 뭐 1,000만 원씩 10개를 해갖고 1억을 입금하시고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랑 입찰 신청서, 환불 신청서는 견본주택에 비치해 있으니까 거기서 작성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.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직접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. 지금 보시면 개인이 뭐 여러 개를 하실 수도 있어요. 지금까지 다 그래왔듯이 하실 수 있는데 다만 동일인이 한 개의 호실에 대해서 중복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01호가 제일 마음에 든다 그랬을 때 내가 101호에다가 4억을 쓰고 그 다음에 4억 5천을 쓰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입찰보증금은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요. 지금 또 하나 보는 게 그전에는 이제 뭐 원 단위까지 썼는데 여기는 이제 입찰 금액은 100만 원 단위권 기재하며 100만 원 단위면 절사한답니다. 그래서 뭐 매덕 몇천 몇백만 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어쩌면 동점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동점자가 나오면 추첨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. 여기 보시면 뭐 내정가가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지금 뭐 한번 물어봤더니 4억 이상은 내정가가 나올 것 같고요. 예를 들어서 101호가 내정가가 4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4억 5천을 쓰고 다른 사람은 4억 4천, 4억 3천 막 이렇게 써서 제가 4억 5천은 최고가가 되면 제가 낙찰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4억 5천을 썼고 어떤 사람도 4억 5천을 썼다 하면 두 사람이 공동에 나왔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계약 조건은 낙찰 금액의 10%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. 잔금은 90%. 그래서 그날 낙찰이 된 사람은 이제 그 1,000만 원 낸 거에다가 낙찰 금액 나머지 10% 해갖고 덧붙여서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안 되신 분은 이제 환불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사실 부정가 지금 내정가 및 구체적 일정은 이제 추후 별도 공지 예정인데 뭐 다음 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바로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바로 나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방송하고 블로그로 써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제역자의 상가 뭐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.